네, 안녕하세요. 방금 영상은 저희가 올해 초 출시했던 이제 인조이라고 하는 게임의 첫 확장팩이 게임스컴에 발표됐었는데요. 좀 더 이제 게임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에 소개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인조이 영상 보여드리긴 했는데 인조이만을 위한 그런 집단은 아니고요. 사실 이제 스크랩톤 내에서 게임에다가 AI를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 본부에서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게임에 AI들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용하고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세션들에서 이제 AWS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게임에 활용할 수 있는 예시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스튜디오에서 어떤 식으로 게임에 AI 적용을 요청을 했고 그거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향후에 이제 어떻게 이제 게임에다 AI를 적용하는 거에 참고하실 수 있을까 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소개 먼저 한번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조이라고 하는 것에 게임에 적용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결과물과 그리고 그 동기들을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펍지 LI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스마트조이 관련된 현재 진행된 내용들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조이가 되게 많은 분량으로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인조이라는 게임 자체가 저희 딥러닝 본부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게임이어서 조금 더 애착이 높다 보니 자료가 좀 그쪽에 많이 치우쳐 있기는 한데요. 이제 뭐 이거 이외에도 이 인조이 사례들을 통해서 혹은 이제 이후 나오는 펍지 LI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 사내 게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기능들을 확산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은 간단하게 구성을 얘기 드리면 연구 개발과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요청 자체가 밑에가 먼저기는 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AI 기술 요청을 먼저 받게 되고요. 그거에 맞는 AI 기술을 커스텀해서 제공하는 형태로 워크플로우가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으니까 쓰세요라고 드린다기보다는 스튜디오가 이러한 필요가 있을 때 어떤 걸로 하면 좋을지를 먼저 듣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형태로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조직으로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 연구 결과 먼저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사실 요즘 하는 많은 AI 기술들을 거의 다 다루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게임에 쓸 수 있는 부분들로 최대한 내려갈 수 있는 것들, 도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스튜디오 요청이 왔을 때 그에 맞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도 좋은 결과들을 계속 발표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SK텔레콤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시작을 했고 여기서 이제 현재 참여기관으로서 SK텔레콤과 같이 대형 언어 모델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AWS와의 지원으로 여기서 이제 H200 클라우드를 대규모로 도입을 하면서 해당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순조롭게 수행하고 있고 SK텔레콤과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 연구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에 지금 가장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거는 결국 결과가 좀 뒤에 나올 그런 대형 모델에 대한 얘기라면은 지금부터 얘기 드릴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좀 작은 여러 단위의 모델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게임에 적용들 했나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좀 인조이에 많이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조이라는 게임 자체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쓰고자 하는 요청이 일단 감독님 레벨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게임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거기에 부응하고자 노력을 했었던 게임이고 작년 내내 이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인원들이 투입돼서 작업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출시로서 나온 것들이기도 해서 조금 이쪽으로 치우쳐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조이 자체는 아까 영상 보셨던 것처럼 인생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거고 게임에 최대한의 많은 자유도를 심즈처럼 주는 것을 목표로 하되 심즈보다 조금 더 몰입감 있는 결과를 만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픽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 결국 상호작용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심즈는 이제 심즈 특유의 그 뭔가 텍스트 없이 그 이모지나 이런 것들만으로 유저들이 어떤 짐작을 하도록 하는 것들을 계속 해 왔었는데 여기서 AI 기술을 좀 더 잘 활용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유저들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 캐릭터들의 상호작용들을 상상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주셨고요. 그에 대한 결과물로 몇 가지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드릴 것들은 사실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이고요. 이거는 사실 이제는 그렇게 엄청 특별할 것도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작년에도 당연히 좋은 모델들은 많았고요. 다만 이제 스튜디오가 바랬던 거는 이게 게임 돌면서 같이 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온 디바이스 포팅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모델 웨이트 자체가 게임 코드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에 어떤 분들은 빼낼 테고 그것들에 대해서 막 재현을 할 텐데 그 과정에 저작권 이슈가 있어서 게임에 타격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의 선결 조건을 제시를 하시고, 그러면 이 상황 하에서 이제 만들어진 모델이면은 당시에 가장 좋은 모델 퀄리티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어떤 수준이면 된다라는 좀 현실적인 목표치까지 같이 제시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는 당시 이 시점만 해도 그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저작권 소송 이슈로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어떤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출발할 수는 없었고, 이제 스튜디오 요구에 맞춰서 대략 수천만 장 정도의 저작권 이미지를 최대한 많이 필터링하고 수집하고 찾아내고 가져와서 첫 모델을 학습을 하고 이제 디바이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적화 작업을 하고 이후 후처리까지 진행을 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작품 이것 자체에는 결국 이제 캐릭터 옷 패턴도 그렇고 벽지 패턴도 그렇고 저 이불 패턴 이런 것들에 이제 다양하게 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사실 이 결과 자체 적용되는 결과 자체보다도 이 전반적인 사이클 자체를 이제 학습을 하면서 진행했다는 경험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있는 것들은 이제 모션 테크 관련된 것들이고요. 모션 쪽은 이제 게임 업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들 대부분 다 이제 아시는 방식은 이제 모션 캡처를 하거나 해서 이제 그 액터 분께 여러 가지 마크업 장치를 하고 촬영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도입을 하는 그런 워크플로우가 있고, 최근에 이제 이런 비디오트 모델들을 활용해가지고 약간은 퀄리티가 손상이 되더라도 도입하는 것들 여러 가지들이 그런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 스튜디오에서 이제 바라고자 했던 것들은 이것들을 결국 이제 아티스트가 아닌 유저들이 그냥 쓰기에는 여전히 허들이 너무 높고 설사 이제 외부 툴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게임에 넣는 거는 이런 특별한 장치가 있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보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청하셨던 것은 이런 퀄리티가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약간 발이 바닥에 들어가거나 하는 아직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퀄리티로 나오는 게 유저 컴퓨터에서 수십 초로만 동작을 하면 이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기술 개발 의뢰를 하셨습니다. 이 기술 역시 마찬가지로 온디바이스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 저작권 이슈 없는 방식으로 만들게 되고 온디바이스에서 수십 초 내로 리얼타임일 필요는 없었던 프로젝트여서 이렇게 준비해서 탑재가 돼서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은 사실 저희 이제 캔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이제 유저들이 이런저런 자기들의 그 만든 결과물들을 공유하는 것 중에 하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3D 프린터라고 불리는 프로젝트고, 게임 내부에서는 3D 프린터라고 불리고 있고 이미지 3D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된 기술이고요.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제 저작권 이슈 제거하는 것들, 경량화하는 것들에 더해 이제 크래프톤 내부에서 이제 활용 가능한 에셋까지 추가 학습하면서 퀄리티를 끌어올리려고 작업을 한 결과물들이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좋아 보이긴 한데 이렇게 줌인해서 당겨보면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당연히 아직 있는 기술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최신 기술들은 아니고 결국에는 작년에 이제 저희가 했던 작업들이다 보니까 이제 차세대 기술들을 쓸 경우에는 분명히 더 나은 결과들을 보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진짜 게임 내에서
유저 컴퓨터에서 예를 들면 RTX 2060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게임의 배경을 두고 돌릴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결국 저희도 여기서 풀어야 되는 큰 문제였어서 그 부분을 열심히 대응을 했고, 그래서 다행히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출시 후 이제 저희도 자체적으로 커뮤니티 반응을 수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일단 기본적으로 AI를 게임에 도입하면은 이제 많이 듣는 얘기들이 막 그 이제 개발자들의 이 생존권에 걸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보통 많이 받다 보니까 저희도 이 부분이 혹시 게임에 영향을 안 좋게 주지 않을까 걱정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인데, 다행히 이제 그 저희가 의도했던 거는 스튜디오에서 아티스트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작업들은 그 작업대로 높은 퀄리티로 가져가던 걸 그대로 지속을 하고, 그렇지 않고 유저가 자기가 좀 커스텀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기능을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냈던 것들이 있고요. 다행히 잘 받아들여 주셔서인지 각 기능들은 상당히 높은 긍정 반응 비율로, 특히 이제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거의 99%의 유저들이 이거는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 주시는 그런 예시 사례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AI가 결국 사람 혹은 이제 아티스트 분들의 일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 분들이 전부 다 들어갈 할 수 없는 유저들만의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형태로서 하나의 방법으로 AI가 활용된 사례라 한번 소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게임에 이제 플레이를 같이 하는 NPC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코플레이블 캐릭터라고 하는 거를 저희 본부장님이 주창하시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발달하고 있는 이제 언어 모델과 그리고 강화 학습들을 잘 조합을 하면 유저와 상호작용이 충분히 가능한 캐릭터가 만들어질 거라고 많이들 보고 계시고, 실제로 관련된 사례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분야이고요. 이제 이 부분을 저희는 이제 조금 다르게 가져간다고 했을 때 결국 온 디바이스로 결국 유저 혹은 이제 개발사의 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좋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 이 워크플로우는 이제 모두 다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NPC를 쓰는 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혀 뭐 문제 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호작용이 아쉽고 기본적으로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전부 다 수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거에 따라 잘 다듬어야 되는 이 이터레이션이 너무 많이 도는 어려움이 있는 거는 있지만, 그럼에도 유저 환경에서 진짜로 잘 돌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고 이제 그 디자이너들을 위한 툴로 만드는 것들은 방금 보셨던 AWS 여러 가지 툴들도 있고, 이외에 이제 커스텀된 언어 모델을 활용한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도 이제 NPC 자체를 만드는 워크플로우를 개선하시는 방법을 고민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외에 이제 가장 많이 작년 재작년에 시도했던 것들은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렐루 게임즈에서의 언커버더 스모킹 건이 같은 케이스인데, 이제 실제 LL 언어 모델을 도입을 하면서 유저가 고정된 텍스트 바를 고르는 게 아니라 임의의 문장을 넣고 했을 때 이제 그것들이 게임 플레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디자인된 형태의 설계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CPC는 일단 이 앞에 두 개는 결국 유저가 이제 이니시를 해서 어떤 대화 플로우를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 유저가 주도해서 뭔가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라고 하면은, 저희는 같이 예를 들어 친구랑 플레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액션을 안 해도 이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지켜보는 것들이 가능한가, 그런 거면은 우리가 주도적인 플레이가 아니어도 재미가 있을 수 있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들이긴 합니다. 물론 이게 주도적이지 않다고 하는 게 그 게임이 기본적으로 유저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좀 이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인조이나 심즈 같이 라이프 시뮬레이션 장르를 즐기시는 분들의 꽤 많은 부분들이 실제 니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관찰하는, 약간 나 혼자 산다 보는 느낌의 그런 느낌으로 이제 게임 플레이 하시는 것들도 많이 관찰을 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좋은 가치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 친구랑 같이 플레이하거나
아니면 여러 NPC들이 자기들끼리, 물론 이제 룰을 정말로 잘 짜면은 이제 실제로 자기들끼리 상상하면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언어 모델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큰 프로젝트 2개가 이번에 출시했던 인조이의 스마트 조이 기능과, 그리고 이제 펍지 프랜차이즈에 도입하고자 하는 펍지 LI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다만 펍지 LI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현재 출시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는 저희 내부 실험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약간 후반에 얘기를 잠깐만 드리고 아마 스마트 조이 얘기를 좀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마트 조이 자체도 저희 입장에서는 좀 실험 기능이고요. 아마 게임 내에서도 지금 실험이라는 타이틀로 붙어서 적용돼 있고, 아쉽게도 여전히 고사양의 PC를 요구를 하다 보니 저희도 낮추고자 했는데 더 많이 낮출 수는 없어서 아마 인조이 기본 사양이 2060 RTX일 텐데 이제 3060 RTX 이상에서만 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더 작은 비디오 메모리를 차지하도록 하면서 성능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더 낮은 사양의 유저분들께서도 만나볼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이라고 한 캐릭터들은 내가 플레이하는 조이가 여기서 말하는 조이는 NPC를 말하는데, 내가 플레이하는 조이가 아닌 다른 조이들 같은 경우들이 사실은 되게 비슷한 삶을 살면은 재미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만약 현재까지 얘가 이런 살아온 삶의 궤적을 통해서 다음 삶은 혹은 이제 다음 액션 선택은 어떻게 하고 그것들이 계속 이어져 삶이 계속 이제 언어 모델을 통해서 가이드가 됐을 때 얼마나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양상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로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생각한 만큼의 다양한 양상이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 좀 실마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능 자체에서는 이제 그 각 조이들, 이 게임 자체에는 수백 명의 조이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각 모든 조이들의 뭐 직업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인간관계 반영하고 하면서 각 조이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현재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언어 모델을 통해서 조금 더 그럴듯한 스토리로 살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넣고자 했고, 결국에 여기도 이제 방점을 찍고자 하는 건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할 때 그냥 뭐 예를 들어 언어 모델 역할하는 부분을 GPT로 연결했다 하니까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결국 이제 PD님도 이거 온 디바이스로 돌리게 해줘 하셨고, 이제 그거 할 때 저희도 비디오 메모리에 그 어떻게 보면 게임에 영향을 최대한 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최적화를 계속 진행하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이제 작은 형태지만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케이스고요. 그 언어 모델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언어 모델 쓰시는 것처럼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살아왔던 액션 리스트도 받게 되고, 그거로부터 다음 스텝은 뭐하지? 그리고 다음 삶은 뭐하지?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수십 명의 조이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 되는 형태로 구현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풋이 이제 약간 우리가 GPT나 이런 거 써보실 때처럼 프롬프팅이 되는 건데, 각 조이별로 각 조이의 프롬프팅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프롬프트로부터 액션을 선택을 하게 되고, 선택된 액션과 변경된 게임 스탯에 맞춰서 프롬프트가 다시 재구성되고, 거기서부터 다음 액션을 계속 찾아가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근데 이렇게까지 만들고 나서 하나 더 추가를 했던 거는 조이펜이라고 하는 기능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펜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그냥 살면은 얘가 진짜 그냥 그 언어 모델이 잘해서 사는 거냐, 아니면은 이거 안 켰어도 잘 사는 거냐 알 수 없어서 진짜 얘가 언어 모델의 가이드를 받고 사는 건가에 대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스튜디오의 미심쩍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고, 진짜 내가 이렇게 살라고 하면 얘가 사는 거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유저로부터 너는 뭐 약간 오늘은 좀 재밌게 살아봐라 뭐 이러면은 갑자기 막 이제 원래는 얘가 계속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좀 재밌게 살기 위한 어떤 액션들을 하는지,
지켜볼 수 있도록 유도가 되는지를 본 태스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속마음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빙 돌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내용인데, 이 속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이제 이렇게 그냥 쭉 살더라도 여전히 이제 진짜 이게 얘가 내가 상상하는 대로 살고 있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는, 이게 이 스마트 조이를 키면은 살긴 사는데 그래서 얘가 진짜 뭐 어떤 의지를 갖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가? 그것들이 사실 프롬프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유저들이 그러실 수도 없고 하다 보니 이 일련의 화고 과정에서 얘가 이런 행동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들을 실제로 텍스트로 띄우고자 하셨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능들이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예시로 만들어 본 것들은 스마트 조이를 끈 상태면은 이것들 저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그냥 속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제 스마트 조이를 켜게 되면은 실제로 얘네들이 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텍스트로 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 자체는 아마 이 시작 전에 조이펜으로 자, 한번 꼬셔봐 뭐 이런 식으로 줬을 때 이제 얘들이 이렇게 서로 이제 인간관계를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하는 얘기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그냥 이제 스마트 조이를 끄고 플레이하면은 인간관계가 이런 것들은 다소 이제 조금 다소 랜덤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경우인데, 좀 의도대로 이제 연애도 되고, 사실 이게 늘 되는 게 아니고 성격이 안 맞으면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 유저가 짐작을 한다 보면은 이거 버그구나, 혹은 이거 뭐 잘 안 되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제 이렇게 글자를 띄우면서 하면은 얘네가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면서 서로 뭔가 친해지나 봐 이러면서 얘가 뭔가 의도를 갖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들이 좀 있어서 꽤 유저들이 이런 것들로 서로 이제 캡처하면서 공유하시면서 꽤 즐거워하시는 것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저희는 당연히 이제 이 모든 텍스트가 주어진 상황에 맞게를 기대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잘 안 되고, 언어 모델이 작다 보니까 종종 딴소리 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유저분들이 얘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한 게 아닐까 하면서 스스로 이제 상상하시면서 게임을 되게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이제 많이 배웠던 그런 프로젝트, 이게 저희는 어쨌든 성능을 맞추기 위한 어떤 것들에 대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상상을 했었는데, 근데 이것들이 유저들 보기에는 분명히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의 것들로 재미를 찾아가시는 것들이 있다 보니 정말 이것들을 기능으로서 쓸 때 유저들이 반응하는 것들은 되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잘 경험한 사례입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자막을 달아야 될 만큼 현재는 영어 모델밖에 준비를 못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당연하게도 스튜디오도 계속 요청을 하시고, 유저들도 늘 특히 이제 한국 커뮤니티 이런 데 가면은 이거 왜 한국어 언제 뭐 이런 말 늘 있어가지고 저희도 현재 준비 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한국어 버전의 스마트 조이 속마음, 그리고 뭐 다른 나라 버전의 스마트 조이 속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자 스튜디오와 계속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 드릴 거는 이제 펍지 LI 프로젝트이고요. 이제 스마트 조이 같은 경우는 아까 저기는 결국 한 캐릭터를 보여드렸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 수십 명의 조이들을 언어 모델이 계속 수십 개의 이제 프롬프트를 계속 돌려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삶의 그 다음 액션을 고르고 속마음을 만들고, 하루가 마치면 이제 일기를 작성하고 그 반성 혹은 일기를 통해 그 다음 날의 스케줄을 바꿔서 넣고 하는 식으로 계속 도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은 덜 깊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한다고 하면은 펍지 LI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거는 실제로 듀오 플레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듀오 플레이하는 친구랑 더 깊은 형태의 어떤 전술적인 전략적인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소위 총 게임의 특성상 나는 총을 쏴야 되니까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는 결국 이제 보이스 컨트롤로 이제 지시를 하는 식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구현하는 것들은 물론 이제 미래 계획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내 명령, 내가 지시하는 것들을 최대한 잘 따르고 그에 맞춰서 액션을 하고 반응을 하고 동작을 하는 그런 일단 기본 기능들 위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성 자체는 언어 모델들을 다 온디바이스로 탑재하고, 언어 모델과 스피치 모델들을 다 온디바이스로 탑재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아쉽게도 이거는 심지어 이제 저희가 해봤을 때 그
스마트 조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것보다 훨씬 작은 모델로도 동작이 가능했는데 결국에 지금 전략을 같이 짜고 논의하고 현재 여러 게임 조건에 맞춰서 최적의 어떤 행동을 조금 더 잘 고르기 위해서는 그 펍지 LI 프로젝트에서는 조금 더 큰 모델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더 큰 모델을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유저 컴퓨터 사양에 약간 제약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인조이보다 이전 세대 게임이다 보니까 게임 자체가 먹는 GPU가 인조이만큼 엄청 높지는 않은데 다만 이것들이 조금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있기는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최적화를 계속 지속하고 있고 그 결과로 더 많은 유저분들이 만날 수 있도록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것들을 해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처음에 이제 맵에 모여서 1분 동안 이제 주먹질하고 있는 그 씬과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과정에서 그 같이 플레이하는 NPC와 전략을 미리 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 이번에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최대한 오래 살아남는 전략으로 가자. 혹은 또 이제 빨리 그냥 스캠처럼 해가지고 빨리 내려서 빨리 싸우고 다음판 빨리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에 맞춰서 드랍 포인트도 정해주고 그 드랍 포인트 정해진 거에 내려가서 예를 들어 오래 살기 위한 전략이면 일단은 수집하면서 주변 동태 살피는 모드로 먼저 움직이며 여러 제약 얘기도 걸어주고요. 그리고 뭐 이제 교전하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뭐 얘를 맵팩처럼 움직이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고 최대한 유저랑 동일한 시야로 움직이면서 보조적으로 계속 먼저 소위 말하는 선톡도 먼저 하면서 야 저기 누구 있다 아니면 저 아이템 지금 우리 구성 보니까 저걸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액션 추천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조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험 타이틀을 붙여서 나가기에는 결국 스튜디오의 의지 및 그 시작이 그렇게 이제 어쨌든 이제 출시다 보니까 같이 이제 배가 출발한 느낌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펍지라는 프로젝트는 사실 이제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저풀이 계시다 보니 이 부분을 언제 투입할지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 조금 더 고민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요. 게임의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출시를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설명드렸던 이 모든 모델들은 사실 결국에 저희는 온 디바이스로 현재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사례들을 설명드렸고요. 이 모든 모델들은 결국에 개수 자체도 이렇긴 한데 얘가 뭐 다들 모델 개발해 보신 분들은 게임 개발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시겠지만 여기 여러 가지의 모델들을 가져다 놓고 그것들을 결과를 보면서 그리고 재학습을 하고 데이터를 다시 넣고 이 이터레이션을 정말 병렬로 많이 돌려야 되는 프로젝트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인조이 혹은 펍지향의 모델들까지 AWS 클라우드를 통해 많은 활용을 하며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저희가 또 다르게 보고 있는 것들은 게임 제작 과정 혹은 이제 게임 운영 과정에서도 AI 모델들을 더 잘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열심히 보고 있고요. 이제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학습이라기보다는 잘 존재하는 이미 잘 공개된 모델들 이제 좀 플랫폼 위에서 동작해서 사용성을 높이는 그런 예시들도 충분히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에서는 조금 더 저희가 그 인게임에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에 동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오늘부터 이어진 세션에서 AWS에서 참고하실 만한 것들은 이것 이외에도 다른 이제 실제 AWS에서 공급해 주는 것들 혹은 이제 AWS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가는 여러 서비스들을 활용하면서 게임 제작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